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 세차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요즘은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좀 실감 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오늘은 또 집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혼자서 이제 출장 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틈틈이 계속 블로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중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도 조금씩 틈틈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유튜브 방송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 댓글이 이제 달렸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이제 현직 출장 세차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댓글로서 긴 아주 장문의 댓글과 답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장 세차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또는 출장 세차업을 하면서 또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분과 주고받았던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좀 뒤로 미루고 이제 중간에 몇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작업하기가, 출장 세차업을 하기가 정말 연중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년 중에서 1월달이 가장 추운 시즌이죠. 이제 가장 추운 시즌이다 보니까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출장 세차를 어떻게 하느냐, 와, 고생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꼭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저처럼 낮에 주간에 이제 야외 출장을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위에 대한 그런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철저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춥다는 것을 크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겨울에도 땀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시기가 되면 작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면,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스프레이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예, 뭐 케미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품들, 특히 이제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프레이가 통째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것이고요. 뭐 스팀을 쏘아야 되는 경우에 뭐 스팀기가 뭐 얼어버리는, 그러니까 스팀기라는 게 이제 스팀 세차기 내부로 물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가열시켜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제 분사를 하는 그런 원리인데, 그 내부까지 다 얼어버리는 거죠. 이제 물을 뭐 사전에 빼놓는다 해도 안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얼어가지고 이제 구멍이 막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뭐 차에 히터를 빵빵하게 켜고 이동하는 도중에 차에 히터를 빵빵하게 켜고 그렇게 녹여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 밤이 되면은 막 작업을 준비하고 스팀 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막 안에 내부까지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참 애를 먹는데, 이제 뭐 스팀기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차에 시동을 풀로 켜놓고 히터를 켜놔놓고 얼지 않도록, 그리고 뭐 스팀기뿐만 아니라 용품들이 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2개씩 준비를 해서 뭐 번갈아 가면서 계속 녹여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특히 또 외부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뭐 스팀을 차에다가 쏘면 스팀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죠? 특히 여기 이제 거제도
뭐 부산, 거제도 이런 남쪽 지역도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이나 내륙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하고 준비를 다 갖추고 세차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 출장 세차업을 해오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뭐 출장 세차를 하는 사람이 뭐 겨울에 추워서 못한다, 뭐 여름에 더워서 못한다, 특히 이제 지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죠. 뭐 겨울에 지상에서 뭐 바람 불고 춥고 한데 어떻게 야외에서 세차를 합니까? 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는 뭐 지하로 옮겨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뭐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고객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여름에 뭐 땡볕에 어떻게 야외에서 작업을 합니까? 지하로 옮겨주세요. 뭐 지하가 없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문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뭐 막말로 출장 가서 작업을 하는 이 출장 세차업자가 뭐 돈이 없으니까 출장 세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소자본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돈이 있으면은 뭐 삐까뻔쩍하게 번화가에 뭐 중심지에 샵 차려놓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좋은 환경, 뭐 좋은 여건을 갖춰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자본으로 출장 세차 작업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여름에 지상에서 더워서는 일 못합니다. 겨울에 지상에서 추워서 못합니다. 뭐 비 와서 못 오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눈 와서 못하고 얼음 얼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은 출장 세차를 도대체 왜 합니까? 그죠? 당장 때려치워야 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이 출장 세차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어떤 방법을 하느냐, 뭐 기술, 용품, 뭐 작업 방법 이런 것들에 항상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속임수를 써가면서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장비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막 수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들 좋은 장비, 좋은 용품, 좋은 작업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은 뭐 작업이 잘 되고 고객이 늘고 돈이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쪽에 얽매여요. 근데 저는 어떤 사용하는 장비, 용품,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업 수완이 좋아야지, 영업을 잘해야지 기술이 좋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뭐 저는 항상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꼭 뭐 장비, 용품, 작업 방법만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참고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폭우가 쏟아져도 실내 클리닝을 해요. 출장 가서 야외에서 그것도 뭐 물론 이제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오면은 고객님들이 안 하려고 하시죠, 그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잡혀 있는 날 야외에서 이제 실내 클리닝을 해달라는 그런 고객은 없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일기예보에 뭐 약간 흐릴 뿐이지 비가 오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소나기가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내 클리닝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야외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뭐 제가 이제 가끔 언급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죠?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채우느냐. 예.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답 나오는 거예요. 예. 고정관념 때문에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못 채우는 거예요. 예. 항아리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구멍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뭐 실내 클리닝을 그러면 야외에서 실내 클리닝을 어떻게 하느냐. 창문을 열고 수도 없이 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시트도 덜어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꼭 시트를 탈거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창 안에서 볼트 풀고
잭 빼고 분리해서 다 닦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뒷좌석까지도 다 그렇게 분리해서 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 깨끗하게 클리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안 드러내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트를 안 드러내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 치더라도 문을 열고 사람이 들락거려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차 안에 빗물이 들이칠 건데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차 안에 빗물 하나 안 들어가게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차를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뭘로 덮는지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 뭐 차를 딴 데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해도 옮길 만한 장소도 없고, 인근에. 그러다 보면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이제 차문도 뭐 양쪽 다 이제 차문을 활짝 열어야 시트를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양쪽 다 차문을 반밖에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한 번씩 있습니다. 이제 주택 지역에 그 작업을 하러 가다 보면은 이제 인근에 옮겨가지고 할 만한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를 한쪽 벽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면 다른 한쪽 문은 거의 활짝 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트 다 드러내고 작업을 하고,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업을 하고 시트 장착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를 반대쪽 벽으로 붙여요. 그리고 이제 닦지 못했던 그런 도어를 열고 그쪽에 또 작업을 하고,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그리고 사람이 타고 뭐 문을 조금밖에 못 열어가지고 겨우 사람이 하나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밖에 안 된다 해도, 차가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작업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 얼마 전에 그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그 강사님이셨는데, 그 세차 강의를 하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차후에 그 창업 계획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동영상을 아마 보시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가 그 홍보 영상으로 실내 클리닝 작업하는 과정을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이제 홍보 영상을 올려놓은 걸 보시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게, 그 스팀을 쏘고 나서, 직물 같은 곳에 스팀을 쏘고 나서 청소기로 쫙 빨아 당기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런 장면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세정제를 뿌리고 그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뭐 작업도 빨리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작업하는 시간이, 실내 클리닝 한데 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이제 물어보셨고, 저는 또 답변을 드렸고, 또 그분도 본인이 실내 클리닝 한데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또 그만큼 이제 비용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또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만큼 또 고퀄리티 작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의를 제기를 하신 거죠.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이제 결과물이 좋아지느냐, 고퀄리티 작업이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또 본인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고, 또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제가 계속 그런 고집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유튜브 링크를 하나 또 올려주셨는데,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직접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직접 입력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외국의 차를 관리를 하는 내 외부를 이제 청소하는 그런 과정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세정제를 뿌리고 광택기에다가 브러쉬를 달아서 문지르고 또 청소기로 빨아당기고 하는 이제 그런 내부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담겨 있었고요. 뭐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빨리 하면서도 이제 때가 잘 지죠. 이제 세정제를 뿌려놓고 뭐 그것도 전동 브러쉬나 뭐 광택기에다가 브러쉬를 달아서 뭐 쫙 문지르고 청소기로 착 받당기고 하면은 이게 때가 잘 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이제 그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고퀄리티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작업을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2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그 대부분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그 뭐 작업 방법이나 사용하는 장비 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그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가 홍보를 할 것이냐. 뭐 예를 든다면 그 명품 물건을 팔아먹는 장사 같으면은 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팔 것이냐, 뭐 1, 2만 원짜리 그냥 그 싼 그런 가방을 팔 것이냐, 또는 몇십만 원짜리 좀 메이커 제품을 팔 것이냐, 그런 것도 선정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용품들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판매가 되느냐, 그런 것도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지, 좋은 거 팔아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좋은 거는 비싼 것이고, 비싼 물건들을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시장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홍보 방식으로 영업 전략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좋은 것만 사용하면 잘 팔리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실내 클리닝이라는 것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우리나라에 실내 클리닝이라는 게 있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늦게서야 뛰어들어서 제만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보다 월등히 앞서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월등히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저보다도 오랫동안 해왔고 오랜 경력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존재하는데, 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선배님들이 있는데 무슨 수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그분들을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또 그렇게 해야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뭐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것은 저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고, 저만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험난한 과정이 이제 닥쳐오는 거죠. 그것을 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저만의 시장을 확보를 하고 또 남들보다 월등히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고, 또 경쟁을 하지 않고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경쟁 대상도 없고 아주 그 독보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장을 제가 확보를 하고 또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제 생각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같은 방법으로 뭐 경쟁해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또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저도 뭐 남들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뛰어나거나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길을 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도 갖고 있지 않고요. 남들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좀 효과적으로 그나마 쉽고 빠르게, 뭐 쉽다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들은 그래 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다 싶으면은 그것을 집중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돈이 되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저만의 길을, 저만의 시장을, 저만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실내 클리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친환경 작업입니다. 완전한 친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칼리성, 산성, 뭐 이런 계면활성제 같은 이런 그 세정제를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독성이 없고, 자극이 없고, 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친환경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뭐 해가 적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체에 이로운 용품들을 사용해서 실내 클리닝을 합니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정제 뿌려가지고 닦아버리면 쉽게 때가 제거되는데,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가해지고, 또 뭐 다양한 그 도구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계속 그 수년 동안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다양한, 제가 홍보 영상에, 홍보 사진에 그걸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타고 다니는 경차에 딱 1인승입니다. 1인승. 저 혼자만 딱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동성선까지 꽉 차가지고 있고요. 그 시트 밑에까지 필요한 그런 그 용품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뭐 추가로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해도 실을 공간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용품들을 전부 다 매번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필요로 하는 용품도 있고, 자주 쓰는 용품도 있고, 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용품과 도구들이 동원이 돼서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작업을 하면서도 세정제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를 내고 있고, 또 그 이상의 퀄리티를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참 많이 걸리는데,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런 그 작업을 추구를 하느냐? 이제 제가 실내 클리닝을 하는 그 대상 고객은 대부분 이제 출산 전후, 아기를 태우기 위해서 이제 실내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타는 차, 막 까자부스러기, 젤리, 초콜릿, 우유, 음료수 막 흘리고 엉망입니다. 뭐 시트 드러내 보면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까자부스러기 하고 곰팡이 피고 악취나고 이런 뭐 엉망인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단순 실내외 세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 주요 고객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그런 시장을 제가 공략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아기 태우고 아이 키우는 그런 그 분들의 그 차들은, 이제 그 차주님들은 이제 세정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인체에 해로운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시장을 제가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이루어내면서 이제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실내 클리닝과 내시경 에바 클리닝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 수년째, 물론 뭐 수년 동안 계속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만 해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실내외 세차도 하고 다른 것들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실내 클리닝과 내시경 에바 클리닝 전문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한때는 그 강사님 말씀처럼 뭐 저도 한 4시간, 5시간 만에 한 대 실내 클리닝을 끝내버리고, 또 가격도 좀 저렴하게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뭐 2대씩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빨리 하고 여러 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고, 왜 한 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느냐. 이게 고객님들의 심리죠. 많은 고객을 겪어오다 보니까 심리가 이렇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업자들 대비 가격을 좀 싸게 하고, 가격 대비 뭐 거기에 맞는 수준의 작업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맞춰갈 수도 있는데, 이제 고객님들의 심리는 그렇더라고요. 뭐 업자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겪어온 고객분들의 심리는 이렇단 말입니다. 가격을 싸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실내 클리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실내 클리닝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급하는, 제가 받는
그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싸게 받는 건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목돈 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굉장히 그 불만 불평이 많아지시는 거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뭐 핸드폰 후레쉬 딱 켜고 구석구석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 돈을 그만큼 주고 했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목돈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구석구석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취향을 맞춰드릴 수 있는 수준만큼 작업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짧은 시간에 4, 5시간 만에 이제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이 싫다고 해버리고 악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저는 이제 고민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막 미세 틈새까지 섬세한 작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자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용품을 쓰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당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하루 한 대밖에 못 하는 건데 뭐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하면은 좀 더 정성 들여서 하면은 더 만족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고객님이 허락만 한다면은 뭐 늦게까지라도 뭐 실제 뭐 한정 할 수는 없죠, 그죠? 이제 지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 지칠 때까지 또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노는이 연불한다고 조금 일찍 마치고 뭐 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신경 써서 작업을 하면은 고객님이 그만큼 만족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진상 고객이 그만큼 줄어버리고요.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한 100대를 해도 제가 한 작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뭐 한 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없는 상태고 또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뭐 고객분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뭐 결과가 마음에 들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특성을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작업을 해왔고요. 자꾸 가격을 올리고 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제가 뭐 적당하다 싶은 만큼만 받고 이제 제가 받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 기준으로 이제 제가 받는 금액 이상의 그런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요즘 한 가정의 차가 뭐 2대씩, 3대씩 되다 보니까 한 대 하고 나면은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대 하시고 뭐 한 가정에서 2대씩, 3대씩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크게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은 뭐 카페 같은데 뭐 후기 글을 한번 멋지게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면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반응도 좋고 이제 그런 효과를 시간이 갈수록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자꾸 나타나요. 저는 뭐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제 경험담을 토대로 많은 그 방송을 해가겠지만은 그 유튜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겠지만은 이제 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영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성공한 업자도 아니고요. 저도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뭐 남들보다 제가 더 잘한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예,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어야 제가 잘하는 것이지, 어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남들하고 비교를 하고 뭐 남들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남들 자체를 의식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항상 뭐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이 세차업을 하기 전에도 기술직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제 그런 기술직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다른 뭐 동료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비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아, 이거다 할 정도로 정말 그 환상적인 그런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런 선배님을 제가 딱 보잖아요. 뭐,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한다, 뭐, 이렇게 안 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야, 대단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그, 동료나, 그 선배님을 봤을 때, 저도 그 정도 되는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지만, 특정 분야에서 아주 그 압도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제 기준으로, 남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제 기준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도 저 정도는 돼야 좀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 머릿속에 항상 표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도 그 정도 단계에 도달할 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차하는 그 분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갈 길이 있고 저는 제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가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저는 뭐 성공한 거지,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들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비교 테스트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노력하고 저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이루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뭐 더 낫다고 우기는 그런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